두산과는 반대로 피타고리안 승률과 비교해서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지금 김태형 감독의 롯데입니다. 4월 28일 현재 롯데는 팀 득점이 140점, 팀 실점은 152점으로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5할 승률에서 3승을 더한 16승 1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정도 사직 한화 주중 3연전 1승 1패, 잠실 롯데 주말 3연전 2승 1패로 아주 만족할 만한 한 주를 보냈었죠. 에이스 찰리 반즈가 좀 기복이 있는 투구를 보이고 있고 김진우 선수가 엔트리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마운드의 불안감은 남아있지만 타선에서 중심 타자들이 4월 들어서 살아나는 것이 최근 상승세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네. 딱 선수 지칭을 하면 당연히 여기 뭐 윤건나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네. 저는 나승엽 선수에게 눈길이 참 많이 가요.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태형 감독이 와서 갑자기 확 떴다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나승엽은 롯데에서 이너서클로 설정을 해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구단의 육성 결실이 이제 막 피고 있다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게 나승엽 선수 지명했을 때 성민기 단장이 정말 아끼던 그 농구와 선물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 김태형 감독이 공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김태형 감독이야말로 이승엽 감독과 반대로 네. 뭔가 좀 저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뭐 이렇게 리드하고 그런 건 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딱 지칭을 하자면 나승엽의 육성이 지금 성공을 갖고 있는 거랑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 그 장성호 위원이 여긴 닭공이잖아요. 닭공. 여기는 그냥 방망이에요. 그냥 공룡. 무조건 방망이. 네, 네. 4, 5선 발에서 1승이 없어요 지금. 1, 2, 3번만 승이 방망이. 있고. 저는 이제 대단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확실히 그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롯데는 약간 그 김태형 감독이 뭔가 쥐락펴락 한다는 느낌은 뭐냐면 지금 윤고 나와서 이렇게 있잖아요. 윤동희, 고승민 이 선수들 다 나승엽 선수 빼고 다 퓨처스 한번 갔다 온 선수들. 네. 어허. 맞아요. 윤동이 근데 윤동희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고승민은 뭐 부상 때문에 갔다 왔다 가지고 황성빈도 한번 빠졌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감독들은 대부분 작년에 다 성적들을 냈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달래서 쓰든 아니면 뭐 몇 경기 휴식을 주든 그렇죠. 이러지 엔트리 안 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과감하게 빼요. 과감하게 빼서 퓨처스 가서 경기 더 뛰고 와라. 막 타격감 올리고 와라. 뭐 나는 있는 선수로 지금 컨디션 좋은 선수를 쓰겠다. 사실 그런 결단 내리기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 감독이라고 해도 작년에 다 성적을 냈던 선수들인데 그러면 대부분 기다리면서 이 선수들이 성적이 올라오기를 바라지 과감하게 제외를 못 한다고요. 근데 이 김태형 감독은 몰라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과감하게 최근 성적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아예 그냥 눈밖에 딱 빼버리고 지금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컨디션이 이 선수들보다 난 선수들로 라인업을 꾸리면서 거기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감독들하고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김태형 감독 2년 차잖아요, 롯데. 그렇죠. 2년 차잖아요. 2년 2년 차가 되면서 이제 선수단에 대한 파악이 당연히 다 끝났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김태형의 색깔이 롯데에 이제 스며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김태형 감독 올 시즌 초반부터 이제 총력전을 다해서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5강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시즌 초반 특정 투수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받고 있지만 팀을 상위권에 올려놓으면서 이제 결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리더십이잖아요. 뭔가 이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올 시즌 굉장히 좀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KBO 리그에서 쉽지 않은 트레이드를 2년 연속 성공시키면서 팀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죠. 뭐 손혜영 선수에 이어서 정철호 선수, 전민재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들이 이제 현재 롯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전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야, 전민재는 이런 게 약간 이승엽 감독하고 약간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승엽 감독이 김민석 선수를 15경기 때부터 계속 리드오프로 기용을 했어요. 성적이 좋았고. 근데 시즌 딱 들어오자마자 김민석 선수가 몇 경기 못 치다 보니까 바로 빼버렸어요. 그리고 2구 내려보냈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선수의 문제일 수도 있죠, 분명히. 근데 트레이드를 데리고 온 그 당사자는 감독이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데리고 왔으니 이 선수를 쓰기 위해서 데리고 왔으면 뭔가 그 믿음의 그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김민석은 롯데에서도 사기 지명을 받았던 선수고 데리고 와서 진짜로 앞으로
두산의 어떤 그 외야를 10년 이상 책임을 져야 되는 선수냐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조수행 선수가 도루왕을 빼고 김민석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승엽 감독하고 김태형 감독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트레이드에서 명함이 완전히 갈렸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게 잠실에서 열린 이제 롯데와 두산과의 3연전이 너무 이게 약간 그 팀의 지금 현 상황을 딱 보여줬던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최근의 흐름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전히 롯데가 수비 지난번에도 수비 효율이 뭐 극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지금 롯데가 두산은 뭔가 선발도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수비의 긴장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찬스 때 이제 뭐 하이 레버리지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뭔가 힘이 좀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여러모로 다 경직돼 있고 팬분들 어떤 원성은 다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저때 저런 모습이 하필 롯데랑 그리고 하필 구단주들이 다 와 있는 경기에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한 질책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 자주 쓰시는 분들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입니다. 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또 하나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까지 손해입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정당에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로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네, 잘 나가는 롯데이지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네, 먼저 이제 롯데 1선발 찰리 반즈입니다. 23일 한화전에서 1회부터 무려 이제 5점을 헌납하면서 승기를 내주기도 했었죠. 이날 5이닝 6실점 4자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이제 찰리 반즈 관련해서는 구위가 많이 떨어졌고 3회가 지나면 직구 스피드가 140대 초반에 그친다면서 좀 안타까워했는데요. 반즈 선수 지금 6경기 33.1이닝 2승 4패 평균 자책점 5.67이고요. 가장 두드러진 분이 퀄리티 스타트가 2차례밖에 없고 WHIP 1.54, 피안타율이 0.281 등 세비 지표도 1선발과 지금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감독 입장에서는 1선발 하면 계산이 서야 되잖아요. 나가서 뭐 퀄리티 스타트든 뭔가 그 경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데 당연하죠. 반즈 선수는 지금 그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뭐 반지 좀 교체해야 된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4년 차예요 반지가. 네. 왜냐면 186이닝 던졌고요. 2022 시즌에 그때 12승 12패했고 그 다음에 170이닝 던졌고 뭐 이건 상관이 없어요. 4년 차인데 보세요. 성적과 연관성이 큽니다. 롯데가 지속적으로 방망이를 이렇게 잘 치고 이제 봄대가 아닌 여름에도 이렇게 계속 있죠. 네. 그러면 반즈 할아버지라도 반등 안 하면 바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공교롭게 저희들이 저번에 DFA 얘기를 했었잖아요. 6월, 7월 되면 좀 쓸만한 투수들이 나오는 나오죠. 시기예요. 네. 그럼 보세요. 다 좋은데 감독이 사실 언론에 이렇게 일선발에 대해서 하는데 네. 구단은 가만 손 놓고 못 있어요. 네. 왜냐면 팀 성적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에이스 1선발을 이렇게 둔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너무 초반이다. 초반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ERA가 지금 5점대인데 저는 FIP라고 왜 투수 수비 구간에서 그거는 ERA보다 좀 좋아요. 그거는 수비 도움을 좀 못 받은 수치는 있어요. 근데 WHIP는 구위와 연결성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볼넷수, 그다음에 경기당 삼진수가 지난 시즌보다 현저히 줄은 건 사실이에요.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이 효과가 보려면 당연히 장성호 위원이 아시겠지만 일단 포심이 한번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힘이 없으니까 저런 이제
그 세기가 안 통하는 거죠 지금은. 근데 워낙 그 KBO도 잘 알고 스태미나가 저는 없는 투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곧 반등을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롯데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작년보다는 확실히 성적이 좋잖아요 시즌 초반에. 그리고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좋다 보니까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반주가 이제 4년차 그러니까 조금 뭐 타자들한테 이제 읽힐 수 있는 저는 시간이라고 사실 보거든요. 이제 궤도라든가 뭐 반지가 던지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4년 차니까. 그럼요. 웬만한 타자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겠다. 어떤 각도로 들어오겠다. 이런 식에는 어떤 피칭으로 또 하겠다. 근데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는 반지한테 시간을 좀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롯데가 작년만큼 시즌 초반에 안 좋다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그 전부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아마 반지 바꾸라고. 네. 네, 근데 지금 박세용이 또 잘해주고 있잖아요. 4, 5번이 약하지만 데이비스하고 박세용이 일단은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한 대로 반지 선수가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롯데가 뭐 포스트 시즌에 100%갈 것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100%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시즌 중반 넘어서 올해 같으면 진짜 힘이 있구나 우리 팀이.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 투수만 딱 한 명 이 반지 안 좋은 거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시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힘 떨어졌다고 감독들은 왜 조금 애정 있는 외국인 선수도 한 턴 걸러주거든요. 네네. 근데 김태형 감독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1선발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아까 장성희 의원 말씀대로 사실 데이비슨과 반지 박세웅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은 투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로테이션은 지켜줄 텐데 그 와중에 뭔가 자기 걸 좀 찾길 좀 그렇죠. 바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롯데 구단의 좀 입장을 들어봤어요. 이 반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뭐 교체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네. 롯데 구단은 일단 반지 선수가 롯데와 오랜 기간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처음 입단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수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물론 어려움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은 내고 있지만 좀 더 기회를 줘 당연히 더 좋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삼성의 디아즈 선수가 또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디아즈 막 교체 이야기만 나오고 그랬을 때도 이종열 단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아니다. 좀 더 봐야 된다. 외국인 선수한테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반즈라면 다른 선수가 아닌 또 우리 에이스 반즈라면 좀 더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정민철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계속 볼 수만 없잖아요. 계속 볼 수만 없고 만약에 점점 그럼에도 기회를 줬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면 그럼요. 난 당연히 구단은 근데 교체 이제 생각을 하겠죠. 박준혁 단장님이 단장으로서 하실 워딩은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매체를 선수들은 알 수 있으면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지가 지금 좁았던 걸 알고, 근데 단장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한 워딩이고 이게 외국인 선수는 너무 냉정한 게 팀이 같이 올라가도 그렇고 떨어져도 그렇고 항상 예의 주시 대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연봉 많은 선수들. 이게 프로의 생리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생리입니다. 네, 그래서 네. 반지 반지 선수도 아마 단장이 이런 힘 되는 말을 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죠. 이게 일단 내가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반지 선수가 제가 보는 반지 선수는 그 스태미너가 굉장히 좋고 이 정신력이 굉장히 터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022 시즌에 성민규 단장이 있을 때 네. 4일 로테이션을 지속적으로 돌았어요. 시즌 초반에. 음.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스태미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질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인 투수 출신 입장으로서는 좀 한번 반등하길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뭐 늘 외국인 투수는 이게 비교 대상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팀들 외국인 투수를 보면 뭐 아담 올러라든가 뭐 네일도 마찬가지고 뭐 콜러빈 그다음에 뭐 앤더슨도 그렇고 뭐 복귀한 화이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투수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약간 우리 팀하고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즌 같은 경우 이렇게 좋은 투수들이 많았던 적이 있나? 시즌 초반에 이렇게 외국인 투수들이 득세한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득세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라도 선수. 그렇죠. 후라도도 그렇고 네. 뭐 사실 뭐 AS도 뭐 부상 때 다시 돌아왔지만 너무 좋고 사실 몇몇 한두 명 정도 빼놓고는
다른 팀 외국인 투수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지가 진짜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엄청나게 진짜 야 바꿀 정도로 못하는 것 같은데 다른 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야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비교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구단들 프런트들이 회의하잖아요. 네네. 주간 회의 네네. 혹은 뭐 월간 회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선수만 못하면 당연히 그 얘기가 화두입니다. 그게 담론이에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네. 아니 제가 얘기를 하면 후라도를 얘기하면서 이게 좀 생각이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혼자 제가 웃었는데 후라도 선수가 이제 사실 지금 올 시즌 작년과 좀 다른 게 약간 뱃살이 좀 배가 나와가지고 나요. 제가 그래서 지인한테 후라도 선수랑 가까운 분한테 왜 이렇게 뱃살이 많이 나왔냐 그랬더니 그 뱃살 아니라고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근육이라고 아 그래요? 배에도 근육이 네. 근데 배가 나왔는데 되게 딱딱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예전에 김동주 선수가 그랬거든요. 동주형. 네네. 동주 형이 이렇게 베- 배가 이렇게 베아스. 나왔는데 진짜 배가 안 들어가요. 근육이잖아. 그러니까 대호나 뭐 이렇게 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만져봤는데 약간 물렁살이거든요. 동주 형은 약간 배가 나왔는데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럼 저게 진짜 근육인가? 뭐 이런 생각도 진짜 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예.